철분입니다, 철분. 이 철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무시하고 너무 간과해요, 중요성을. 아마 이미 철분제 뭐 받았는데 변비 와서 못 먹는다, 먹어봤자 계속 빈혈와서 의미 없다, 나는 평생 원래 이렇게 피곤하고 어지럽고 약한 여성이다. 그쵸, 철분 지금 10년째 먹고 있어요. 대체 왜 자꾸 저러는지 이해가 안 가시죠? 일단은 철분 같은 경우는요, 철분제 먹기 힘들어요. 맞아요. 철분제 먹기 굉장히 힘든데, 우리가 철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생을 하지 않으시려면 임신과 수유기에 정말 잘 챙기셔야 됩니다. 일단은 철분은요, 워낙에 흡수율이 낮은 미네랄에 속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폐경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생리를 하기 때문에 이 생리량이 워낙에 많고 생리 주기가 40대 중반인데도 계속 한 달에 한 번으로 너무 정직하게 오고 있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폐경이 오기 전까지는 철분 소실량이 일반 여성보다도 많아서 지속적으로 챙겨주실 수밖에 없으세요. 음식으로 쭉 먹는 게 아니라면. 특히 임신 수유 중에는 왜 더 중요하냐면,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만 우리 좀 볼게요. 우리가 보통 철분 요구량을 결정을 하는 게 임신을 하고 있는 와중에 아이에게 필요한 것만 고려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출산을 하면 뭐가 납니까? 피가 납니다, 피가. 그쵸? 피가 확 나가요. 그럼 이때 철분이 확 나가요. 이때 소실되는 것까지 고려해서 임신 섭취량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사람들이 놓치는 게 뭡니까? 애 낳고 난 다음에 철분제 잘 드세요, 안 드세요? 대부분 잘 안 챙겨 먹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임신 출산하고 난 과정에 이거를 보충을 안 하면 수유는 내가 할 거잖아요. 모성애로. 그럼 여기 통해서 또 나가는 거인데 이거 보충 안 해요. 그러면 이거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들 다 기르고 계시죠? 아이들 다 기르고 계실 텐데 우리가 수학을 가르치는데 덧셈 뺄셈 못하는 아이한테 곱하기 나누기 가르칠 수가 없어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시기가 있어요. 시기. 이때 여러분들이 챙기지 않으시면 더 힘들어집니다. 지금 철분 얘기 나오니까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그쵸? 철분제 먹고 있는데 수치 나서 병원에서 2포씩 먹으래요. 맞아요. 이게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동일한 철분량을 먹더라도, 그러니까 똑같이 60mg을 먹더라도 이 사람의 위장관에서의 철분을 흡수하는 능력, 그리고 실제 이 사람의 생리량에 따라서 유지되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생리 주기가 조금 변경되기 시작을 했었다가 최근에 이제 철분제를 한 5에서 10ml 정도만 보충해서 저는 하루에 먹고 있는데요. 한 달에 15일 정도? 그 정도만 먹어도 이게 다시 좀 회복돼요. 그러니까 많이 먹는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정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권장 섭취량 내외에 한 10에서 20mg 정도면 사실은 충분하고요. 평소에 빈혈이 이미 있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 30mg 이상 드셔야 돼요. 제일 실수하시는 분들이 쌍둥이 출산하신 분들. 이거는 제 주변 약사 동기들한테도 많이 부는 사례인데 보통 온라인에서 많이 판매되는 철분제의 용량은 24ml 전후입니다. 근데 24mg을 먹게 되면요. 어떤 문제도 해결이 잘 되지 않아요. 빈혈 수치가 매우 낮을 경우에는. 그리고 빈혈이 이미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이 떨어져서 이것을 치료를 하기 위해선 최소한 60mg 이상의 철분을 사실상 2, 3개월은 먹어서 저장처를 채워놓고 그 다음에 또다시 식습관도 소고기도 잘 먹고 미역도 잘 먹고 해서 철분을 잘 하는 것을 유지하지 않으면 사실은 또 떨어져요. 그래서 보시는 거죠. 맞아요. 수액으로 맞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액상 철분제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철분 관련한 거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철분제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를 가장 많이 구비하고 있는 데가 사실 약국이에요. 약국. 온라인에 살 수 있는 건 여러분들 정보가 너무 많아서 좀 보기가 어려우실 거여가지고 온라인에서 30mg짜리 사서 드셔서 해결됐다. 그럼 오케이. 이렇게 드시면 되고 그리고 1년 내내 한 달 내내는 못 먹더라도요. 생리 기간에는 철분제를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철분제를 안 드실 거면 소고기라도 드세요. 소고기를 못 먹겠으면 미역국이라도 드세요. 생리 기간에. 왜?
철분 같은 경우는 아주 다량 저장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무언가 보충을 해주시지 않게 되면은 그 빈혈의 악순환에서 빠지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자궁성근증이라던가 자궁근종이라던가 뭐 자궁내막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출혈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해결되지 않게 되면은 사실은 이 부분은 해결되지 않아요. 맞아요. 소고기 먹을 핑계 또 생겼죠. 그래서 생리기간에 자꾸 짜증나는 나에 대해서 남편이 뭐라고 한다 그러면 소고기를 사오면 짜증을 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미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철분이랑 식이섬유 같은 것도 풍부해서요. 물론 너무 많이 먹으면 여러분도 문제가 돼요. 요오드 같은 게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러나 선지도 일반 상황에서 나쁘지 않아요. 임신 수유 중에 사실은 애매모호한 점이 있죠. 이건 그렇고 선지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일반 음식 드시는 거 괜찮으시고 소고기 실제 저 아시는 분 중에는 철분제가 종류가 여러분 진짜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거 먹어도 저거 먹어도 다 안 돼서 생리기간에 무조건 소고기를 먹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철분이 여러분 부족하게 되면 뭐가 안 돼요? 우리 몸에 탄소 전달이 되지 않아요. 헤모글로빈이 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제일 나타나는 건 피곤해요. 그리고 머리가 멍해요. 집중이 잘 되지 않아요. 짜증이 나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이런 식의 문제들이 이 기간에 너무 많이 갖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철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철분제를 통해서도 보충을 하시고 어느 정도 정상검으로 회복하신 이후에도 용량을 낮춰서라도 유지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음식으로 보충을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 건강을 유지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거 우리나라 요오드 워낙 풍부하게 먹고 있기 때문에 드실 필요 별로 없으시고요. 이제 임신 수유부의 영양소 함량을 설정을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권장 섭취량을 먹는 철분 과하게 먹는 거요. 상한 섭취량이 45mg이거든요. 그래서 30mg 정도는 안전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상한 섭취량과 권장 섭취량에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이미 빈혈이다,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졌다 라고 할 때에는 60ml에서 120mg까지도 먹기도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미 빈혈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병원에서 처방받은 거 내가 도저히 변비 때문에 못 먹겠다. 이 상황에 바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마시고요. 이 용량에 맞는 다른 걸로 대체가 가능한지를 먼저 병원이나 약국에서 상의를 해보시고 정확한 용량에 맞는 것을 드셔야만 빈혈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신수유부 영양소 함량에 있어서는요. 일단은 음식을 잘 드시면 괜찮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임신했을 때 너무 행복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햇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배고픈 상황이면 햇반 하나를 다 먹지 못해요. 일상적으로는. 근데 임신을 했는데 너무 밥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식구들이 저를 보고 너가 이렇게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는 건 처음 봤다라고 말할 정도로 저는 너무 행복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영양제 먹어도 될까요? 먹을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굳이 필요치 않아요. 그렇지만 먹어도 문제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식사량이 적절하더라도요. 영양 불균형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체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신 후 너무 못 먹겠어요. 그쵸? 저거 공감하거든요. 저럴 때는요. 그냥 기본적인 종합 비타민 하나 챙겨 드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대부분의 임신 수유 중에 먹는 영양제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비타민, 미네랄들이 중심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떤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임신 수유 중일 때 플러스 알파 되는 것들을 주로 고려를 해서 잡혀져 있고요. 이런 것들은 뭐 약국에서만 구매가 가능하고 요것도 이제 뭐 온라인에서 구매 가능한데 어떤 게 더 좋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근데 아까 요오드 안 좋다고 했는데 왜 요오드 들어가요? 이거는 미국에서 개발된 포뮬레이션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 사람들에 맞게 요오드가 들어가 있는 건데 저 정도 먹는 거는 무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단일제 있죠. 뭐 1000마이크로그램 이런 거 따로 구매해서 먹는 것은 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임신 준비기부터 돼 있는 거라서 엽산이 조금 높게 엽산이랑 같이 들어있고 요 같은 경우에는 수유기로 해가지고 보시게 되면 비타민 A가 같이 수유기에 많이 들어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수유기에 비타민 A 추가되는 거 그런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에 나타나는 불편함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드셔도 괜찮으세요. 우리가 이제 임신부와 수유부를 대상으로 해서요, 다양한 연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영양소에 속하는 뭐 식이섬유 종류라던가 일반적인 안전성이 많이 알려지고 그래도 임신부 대상 연구가 비교적 있는 프로바이오티스 종류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챙겨 드셔도 괜찮으세요. 충돌 시 나쁜 영향 주는 거는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칼슘제랑 철분제 같이 드실 때. 보통 우리가 칼슘하고 철분을 같이 먹으면 칼슘이 철분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방해하는데 종합 영양제에는 방해되더라도 안 먹는 것보단 나아 이러면서 같이 넣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특히 빈혈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면은 철분제는 반드시 칼슘제와 최소 2시간 이상은 떼고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철분제 드시고 나서도 커피는 진짜 최소 1시간 이상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녹차나 홍차 같은 거랑도 드시면 안 되고요. 저녁에 칼마디 철분 같이 먹으면 안 되나요? 네, 이도저도 아니에요. 그렇게 같이 드시게 되면은 칼마디는 제 역할을 하겠지만 철분은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슘과 철분은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서로 다른 시간, 그냥 아예 아침 저녁으로 드시는 게 가장 간편하세요. 효소 드시는 거는 무리 없으세요. 효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곡물 유래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일반 식품을 활용하는 거지만 내가 그 원료에 알러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산균 드시는 것도 무리 없습니다. 유산균 같은 경우에도 뭐 공복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냥 여러분들 까먹지 않는 시간에 챙겨 드시면 돼요. 칼슘 같은 경우는요, 대략 한 6개월 이후쯤부터는 챙겨 드시는 게 여러분들 건강엔 더 편할 거고, 근데 만일에 칼슘 먹었는데 변비가 너무 오히려 심해진다 라고 할 때에는요, 유제품, 뭐 우유가 됐든 치즈가 됐든 두유가 됐든 이런 걸로 활용해 주셔도 괜찮으세요. 물을 좀 먹어볼까요? 제가 말이 좀 빨라요. 말이 좀 빨라서 타짱이마님, 철분은 아침 공복이 제일 흡수가 좋은가요? 흡수는 좋습니다. 왜냐? 철분은 여러 가지 음식에 흡수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흡수가 좋아도 내가 속이 불편하면 먹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위장이 건강하신 분들은 아침 공복에 드시는데요. 나는 위장이 많이 약해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식사하고 드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요건 많이 중요한 건 아니라서 오히려 조금 더 관심 있어 하실 부분이 오히려 아이들 영양일 텐데요.